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. 세수 결손 문제를 좀 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년에 역대 최고치로 61조 규모 초과 세수 발생한 다음에 정부가 그 다음에 22년 2월 개선 방안 발표했죠. 부총리. 예, 네, 지난 그리고 정부 말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세제실장을 인사상 경질 조치한 것도 알고 계시죠? 그때 인사 교체를 네네. 한 걸로 오시기 전에.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예, 제가 오기 전 지난 정부 때죠. 그래 2019년에 세수 추계 개선 대책으로 또 세수 추계를 성과 평가 과제로 추진하고 22년에는 세수 추계를 평가를 통해 페일인 경우, 실패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의지를 기재부가 보였는데 근데 이제 뭐 수없이 지적되듯이 금년도 세수 추계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?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? 제가 지난 정부 말기에 그 누적된 세수 추계의 부정확에 따라서 그런 개선 대책을 발표를 했고 뭐 그 개선 대책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22년도에 세수 추계를 전망을 새로 했습니다. 그리고 그렇죠. 결과적으로 그 방식에 의해서는 사실은 정확히 맞았습니다. 22년 한 해는. 근데 23년에 뭐 여러 이유로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세수 추계가 또다시 정확히 이게 못했고. 뭐 저는 네. 저도 이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러나 금년도 세수 추계가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언론도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담당했던 모든 분들이 다 줄줄이 영전했어요. 네? 뭐 영전했다기보다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죠. 금년에 지금 현재 아니 그 세수 세수의 추계를 상황은. 누가 했냐고요. 그 뭐 당시에 실무진들하고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저는 실무인하고 전문가하고 또 이게- 정점에는 제가 있습니다. 이 국민적 신뢰 문제도 있다. 예.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. 예. 네.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 자꾸 이렇게 되고 책임 안 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게 저는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또 내년 세수 추계 문제인데 아까 뭐 존경하는 홍성국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되겠는가? 지금 이 표를 보시면 한번 금년도 세수 추계가 잘못되니까 이 예산안에 들어가는 중기재정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바뀌게 되잖아요. 이게 얼마나 또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? 불과 1년 사이에 국세 수입 전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5년 동안에 연평균 7.6% 증가할 거다 그랬는데 2.7%로 3분의 1 토막 났단 말이에요. 정부가 작년에 감세 조치하면서 중장기 세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랬는데 결국은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. 네, 그렇게 뭐 부장님께서는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3분의 1 토막 났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한 설득력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과연 이 23년 재추계하고 24년 예산을 잡은 거 보면 국세가 26조 들어오는 거로 보신 거 아니에요? 금년에 비해서 재추계 결과보다도 예. 26조 늘어나는 거예요. 양도소득세가 4.9조 늘고 교통에너지세 4.5조 늘고 법인세는 2조 정도 주는 걸로 보셨단 말이에요. 예. 지금 성장률은 2.4%로 놓고 본 거죠. 경제 성장률. 예, 그렇습니다. 실질. 그건 현재 유지하고 계신 거고.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. 네네. 예. 근데 법인세 그 다음 표 보시면 지금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 인하 3조 원을 비롯해서 비롯한 5조 9천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포함한 투자 세액 공제 4조 2천 등등 해서 합계로 보면 9조 5천 정도 세수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걸 2조 정도 낮게 잡았다 그러면 7조 5천 정도의 법인세가 금년보다 더 들어올 거란 계산이란 말이에요. 이거로 볼 때는.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. 코스닥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이 19조로
작년 상반기 대비 69% 감소했는데 달성 가능할 것이냐. 금년 실적이 내년에 법인세로 반영되는 거잖아요.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고, 양도소득세는 아까 또 부동산 문제 지적을 하셨듯이 과연 5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. 이것도 아닌 것 같고, 유류세 지금 4조 5천억 늘어나서 15조 3천억으로 잡았는데 이 올릴 계획이 내년에 지금 잡혀 있으신가요? 뭐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? 예, 구체적인 얘기에 관해서는 그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정치적인 일정으로 보면 내년 총선이 있고 아마 상반기 조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,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세수 전망을 보고 있다. 과연 좀 걱정은 되시죠, 부총리님도 내년 세수 전망이 지금 저희들은- 예산안에 잡힌.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망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한 그게 상태입니다. 지금 6월 전망이시잖아요, 사실. 그렇죠? 아니죠. 8월 달에 8월에 국회에 제출할 때는 예, 6월에 기본적인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걸 놓고 주로 하신 거고,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뒤에도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세입심사는 사실 국회 예산심의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, 이대로 가면 지금 오히려 증액 요구는 많을 것인데 참 걱정이 된다, 그런 말씀을 드리고, 저랑 뭐 기재부의 또 차관 출신이시고 기재에 오래 계셨고,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매년 지금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 문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거든요.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국회 예정처하고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있으시니까 국회 심의 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반영시키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주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. 제가 우선 말씀하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네, 예. 그거 좀 이따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이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인데, 개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안에도 민간 전문가 참여를 좀 더 넓혀서 전문적인 소견을 더 실제로 반영하면서 추계하는 것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예정처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문제, 그리고 차제에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사실은 여러 방법론을 동원해도 늘 한계가 있고, 뭐 종국에는 그렇습니다. OECD도 얼마 전에 담당 국장이 와서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,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, 어쨌거나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, 또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IMF나 OECD에 관련 전문가들은 저희들 자문을 좀 구하려고 그럽니다. 컨설팅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에 관해서 한번 전부 리뷰도 하고, 또 개선 여지가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국제적인 자문도 좀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좀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